안녕하십니까. 구구절절 정병문입니다. 오늘도 라이벌 열전으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호타 준족 외야수는 누구일까요? 라는 주제로 적토마 이병규 선수와 리틀 쿠바 박지용 선수를 가려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두 선수를 대변해 주실 먼저 이병규 측 대변인 박재용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박지용 선수를 대변해 주실 이석재 야구 전문 PD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시간처럼 대선 토론회 형식을 따라서 양측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측 대변인 해주시죠. 네, 뭐 사실 우리나라에 뭐 호타 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호타 준족은 역시 이병규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뭐 그 닉네임을 보더라도 적토마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빠르고 강하다는 뜻이죠. 사실 박재용 선수 리틀 쿠바 뭐 있습니까? 뭐 요즘에 미국하고 조금 외교적으로 좀 좋아지긴 했지만 리틀 쿠바가 뭐 예. 별명부터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간단하게 호타 준족의 최고봉은 이병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틀 쿠바 측에서도 이제 좀 모두 발언을 좀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박재용 측 대변인 이석재인데요. 네. 제가 뭐 방송을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 박재용 선수를 대변하러 나왔는데 참 내키지가 않네요. 끝난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설명을 네. 모두 발언을 들었는데 그 네. 얘기 들으니까 그게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 그렇지만 뭐 하여튼 네. 쿠바 선수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체형이라든지 그런 파워, 야구에 대한 어떤 야구 잘하는 그 나라의 대명사가 쿠바인데. 근데 박재용 선수는 본적이 광주 금남로 5가예요. 근데 생긴 쿠바 거는 아니에요. 생긴 거는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국 선수가 아닌 쿠바 선수다라는 그런 별명이기 때문에 네. 리틀 쿠바라는 그런 말은 정말 야구 잘하는 선수다라는 뜻으로 팬들이 붙여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싶진 않네요. 지금 모두 발언 순서인데 이거 뭐 별명 발언이 지금 되고 말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좀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야말로 호타. 누가 더 호타를 선수 시절 동안에 했을까? 먼저 이병규 측부터 좀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이병규 선수는 15시즌 동안 이 통산 타율이 3할 1푼 1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 3위에 역대 6위네요. 네, 역대 6위에 해당되는 정말로 정말로 자료를 알고 좀 하세요. 역대 6위에 해당되는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할을 못 친 시즌이 6시즌밖에 없어요. 거기에 박재용 선수는 3할을 겨우 5번밖에 못 쳤어요. 그리고 통산 타율도 2할 8푼 4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타격적으로 보자면은 뭐 이병규 선수는 머신의 느낌이라면 박재용 선수는 소총이죠.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박재용 대변인은 의지가 일단 약간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토론이다 보니까. 예. 다 인정합니다. 이병규 선수 뭐 워낙에 뭐 훌륭한 선수죠. 근데 이병규 선수의 어떤 타법이라든지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호타 준족보다는 교타 준족에 가깝다. 굉장히 교타자다. 네. 호타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장타력 아니겠습니까? 장타력하고 타점.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이병규 선수가 홈런이 예, 160개예요, 통산. 근데 박재용 선수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300개의 홈런을 갖고 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운 홈런을 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병규 선수가 잠실구장을 홈으로 쓴다는 그런 뭐 핸디캡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뛴 시즌은 적은데 홈런 개수는 2배다. 뭐 요런 그 장타력에서 박재용 의원이 좀 앞설 수가 있고 또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능력이 또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타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타점 부분에서도 이병규 선수를 훨씬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이병규 선수가 물론 굉장히 뛰어난 타자지만은 교타 준족에 가까운 그런 타자라고 볼 수 있고 박재용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호타 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실 타점, 득점 뭐 이런 분명히 중요한 기록이죠. 하지만 이 득점이라든지 이 타점은 앞에 좋은 타자 그리고 또 뒤에도 좋은 타자 앞 뒤에 이렇게 배치가 돼야만이 그 기록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박재용 선수는 뭐
예전에 현대 때도 그랬고 이 앞뒤에 좋은 타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전준호 선수라든지 또 뒤에는 이승용 선수. 그렇죠. 예. 이런 선수들이 뭐 타점, 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찬스를 많이 만들어준 반면에 이병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LG의 암흑기에서 혼자 팀을 이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올릴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득점도 그 많이 못 돌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이병규 선수를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키려고 LG 나머지 선수를 무시하는 겁니까? 자, 지금 방향이 좀 이제 LG의 다른 선수 쪽으로 지금 갔는데 앞뒤에 예. 좋은 타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병규 선수 뛸 때 서영빈 선수도 있었고 유전 선수도 현역으로 뛰었어요. 자, 90년대 LG 측 후반에. 대변인 아니시고 아, 예, 박정선 그러니까 대변인입니다. 좀 무시하시는 거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반박을 하자면은 예. 야구는 기록의 게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전후 사정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뭐 그 당시에 팀 상황이라든지 앞뒤 선수 누가 있었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 기록이 뛰어난 선수가 결국은 우수한 선수인 거예요. 박재홍 측에서 지금 기록의 스포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기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박재홍 선수가 타율이 1할 8푼 6리를 기록했어요. 사실 뭐 상당히 잘 알고 계시네요. 말씀하시면 쑥스러워하시는데. 이병규 선수 네. 대변인이 박지용 선수 기록을 잘 알고 있어요. 자, 한번 계속 이어가시죠. 네. 사실 뭐 호타를 가리는데 1할을 기록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기록이죠. 어디 부끄럽게 1할을 기록하면서 예? 호타 준족이라고 뭐 니틀 쿠바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병규 선수는 그 무릎 부상을 한번 당했었거든요. 정말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 그 무릎 수술했던 2003년도 시즌에도 2할 7푼 9리를 기록했어요. 정말 대단한 그렇네요. 거죠. 네. 네. 또 한 가지 또 호타 준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클링 히트를 박정훈 선수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이병규 선수는 그야말로 최고령 사이클링 히트. 그렇죠. 사실 뭐 이거 말고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참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지경이네요. 자, 잠시 숨 쉬시고 이번에는 이제 박재홍 측. 일할 때 타율을 언급하시니까 진짜 그게 맞는 말 같네요. 이병규 선수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토론 끝? 자, 물론 네. 예.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렇게 극도로 부진했고 게임에도 그날 그 해에는 많이 못 나갔어요. 네. 그런 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타율을 기록한 시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산 타율은 2할 8푼대 후반이라는 거, 2할 8푼대라는 거. 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이클링 히트 얘기를 하셨는데 사이클링 히트는 사실은 물론 잘 쳐야 되겠지만은 좀 운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사이클링 히트를 쳤다고 해서 호타 진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30-30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그게 호타 진족의 사실 기준 아니겠어요? 30-30의 그 시대를 연 게 바로 박재용 의원이고 박재용 의원이 무려 3번이나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병규 선수는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물론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는 이병규 선수가 30-30을 기록한 것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기록입니다만은 어찌됐든 30-30을 3번이나 기록했던 선수로 빼고 누가 호타 준적을 논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병규 선수는 어쨌든 아직은 그 현역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 기록을 또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정명모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지금 찝어주셨는데 네. 이병규 선수는 지금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고령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할 만큼 아직도 체력과 실력을 겸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0-30을 앞으로 또 2번 더 못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현역이기 때문에. 또 기록하고 얘기합시다, 그 얘기는. 그러면은 일단 호타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일단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30-30 3번을 해낸 이 박재용 선수 그리고 아직은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남은 지금 이병규 선수 이렇게 좀 요약이 되겠고요. 자,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참 개성 강한 이 두 선수이기 때문에 자유 발언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선수의 외모. 뭐 사실 제가 이병규 선수 대변이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은 좀 어렵네요. 한 2초 정도 지금 막아 있었어요. 예. 네,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어. 패스하겠습니다. 하시죠. 넘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뭐 자랑한 게 없어요. 지금 최고의 호타 준적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그 데이터와 뭐 경기력 같은 건 굉장히 박빙이지 않습니까? 네. 이 외모 부분이 가장 박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박빙이 아닌가. 다만 이제 이병규 선수는 키가 크고 네. 몸매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그렇죠. 굉장히 네. 세련된 그런 네, 스타일. 예.
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 팬들이 아무래도 또 그 인기 구단에 있고 또 그 유니폼 자체가 좀 또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크기 때문에 줄무늬 다리가 유니폼이 길고. 더 길어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박정희 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니폼이 무슨 얘기할지 대략 좀. 현대 시절부터 해서 네. 유니폼이 그렇게 세련된 유니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좀 그래도 귀여운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일단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커서 좀 어떤 그 좀 유니폼이 가슴이 커요? 이게 이거 좀 방송인데 사실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그 예. 남성 원조 베이글 스타죠. 사실은 얼굴은 굉장히 동글동글한데 동글동글하고 좀 동안인데, 귀엽게 생겼는데 사실상 몸매는 좀 글래머러스한 베이글 스타로서 네. 좀 자리 잡지 않았나? 사실 뭐 제가 이 진행자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은 지금 이병규 선수는 좀 세련된 선수 그리고 박지용 선수는 베이글 스타. 아, 네. 예. 그렇게 좀. 자, 다음은 이제 빠른 팔, 이 주루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것도 이제 기록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아주 한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병규 측부터 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사실 도루는 이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병규 선수는 성공률이 70% 이상이에요. 네, 박재홍 선수는 물론 30, 30을 3번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성공률이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은 그 실패율이 팀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뭐 호타 준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에는 조금 민망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실패 개수라든지 실패율이 이병규 선수보다 높지만 결국 통산 도루는 박지웅이 많다 이거죠. 267개나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상대방을 더 많이 괴롭힌 거죠. 이병규 선수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했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웅 위원이 발은 빠른데 그 엉덩이가 커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딩 할 때 좀 태그 범위나 이런 게 굉장히 슬쩍해도 닿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 승부에 영향을 더욱더 미치는 거는 안 뛰고 있는 잘 빠른 선수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 하는 선수가 부담을 많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호타 준족 물론 이병규 선수 굉장히 빠르지만은 박재웅 선수도 그에 못지 않다. 그렇다면 장타력이 있는 박재웅 선수가 호타 준족에 더 어울리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제 순발력이나 센스에 있어서는 박재용 선수가 훨씬 더 좋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좀 네.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뭐 도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순발력이잖아요. 진짜 순발력이 지금 말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박재용 선수의 순발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이 자리에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서 뭐 뛸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발력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청기 백기 아마 여러분 그 게임 많이 아실 거예요. 청기 올려 백기 올려 했던 그 게임을 통해서 한번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소품 주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제 청기 그리고 백기를 준비했어요. 먼저 박재용 선수를 잠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이 박재용 선수입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오른쪽에는 청기, 이쪽에 흰 백기를 드시고 박재용 선수의 순발력을 박재용 선수 대변인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순발력 어느 정도나 자, 시작. 청기 올려. 청기 올려. 청기 올려. 자, 긴장 푸시고. 예. 네. 네. 긴장 푸시고. 백기 내려. 다시 빨리 원상복귀 하는 거예요.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마. 자, 여기까지. 자, 일단 상당히 순발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박재용 선수를 직접 모셨는데 걱정이네요. 물론 저 은퇴도 하긴 하셨지만 네.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니 이게 예.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어. 긴장보다는 네. 웃겨서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영 좀 그랬고 이번에 이제 이병규 선수의 순발력 얼마나 되는지 이병규 선수의 대변인이 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자, 청기가 또 해요? 네, 오늘 또가 아니죠. 지금 이병규 선수 대변인인데. 아, 자, 예. 백기 여기 있습니다. 이병규 선수를 지금 모실 네.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올려. 백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마. 백기 올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려.
상당히 좋은데요. 좋아. 이병규 선수가 순발력이 예. 높은 것으로 아마 지금 인정을 해야 될 것 시청자분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셨으니까 아마 딱 그 확인해 주신 부분이 될 텐데 이병규 선수 확실히 그 현역인 만큼 지금 상당히 순발력이 좋네요. 좋다. 이병규 선수가 예. 역시. 박재홍 측에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냥 딱 순발력은 보셨으니까. 예. 뭐 확실히 떨어지네요. 자, 이병규 측 그 대변인도 사실 그 박재홍 선수와 꽤 친분이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주로는 나이가 들면은 순발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실패율이 조금 더 많아졌던 것 같고 경기에 계속 나가는 감각이 떨어지면은 이 도루를 하는 주루 센스도 같이 감소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나이다. 나이가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순발력은 안 네. 쳐지는데 순발력도 조금 떨어졌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 네. 박재홍 선수가 300, 300을 하지 못했거든요. 은퇴식 때 네. 이제 다들 그걸 아까워했잖아요. 33개만 남기고 아, 은퇴하게 됐을 때. 예. 그랬을 때 이 박재홍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머지 33개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치겠다고 맞아요. 했어요. 네네. 못다한 도루 33개를 제가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친다고 했는데요. 그 멘트를 기억하시죠? 그렇죠. 가까이 있었잖아요. 네. 네. 요즘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아. 요즘 많이 괴로워하고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발언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는 뭐 33개를 훔친다고 했는데 겨우 한 3개 정도 훔친 것 같아요. 네, 이게 실패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 마음을 훔치기는 좀 실패한 것 같고 멘탈을 많이 훔친 것 같아요. 시청자들의 어쨌든 훔치긴 훔쳤네요. 멘탈을 많이 네. 붕괴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부문은 인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두 선수를 모두 진짜 인기 쪽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이병규 측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인기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병규 선수는 LG에 이 15년 동안 뛰고 있는 지금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병규 선수가 이 잠실구장에 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이 팬들의 함성 소리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전율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박지용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도 함성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거 모르시나요? 심지어는 홈이 아닌 사직구장 관중도 박지용 선수만 타석에 들어서면은 함성 소리가 엄청나고 심지어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가 자꾸 적다 그러시는데 뭐 갖고 오셨네요. 예. 이 사건 기억나시죠? 이거 저기죠 사직. 사직구장에서 사직구장 부산 팬들이 얼마나 박지용 네. 선수를 사랑하냐면은 박지용 선수가 타석에만 들어서면 함성이 우 하는 그 함성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이것만 봐도 박지용은 전국 스타다. 근데 그 엑스칼리버 사건 때 제가 그 현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규 대변인. 네. 그래서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언론이 빚어낸 오해해서 그래요? 그래요. 네. 오해해서. 그렇죠. 사실 본질과는 다르게 좀 뭐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서 괜히 그 조그만한 게 점점점 커져서 그 함성 소리로 들렸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그날 뭘 들고 난입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좀 위협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근데 네. 제가 눈이 좋거든요. 장난감이 아셨어요? 네. 바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게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쓰였으면 이게 무거웠을 텐데 상당히 가벼워 보여서 장난감이구나.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고향이 또 광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아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나 그 경기에 지고 나서 아주 아깝게 지고 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들어가서 라카에 가서 빵 먹은 사건으로 또 광주 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줬었거든요. 물론 그게 뭐 누가 먹었냐, 뭐가 뭐 진실이냐, 뭐 그 말이 많고 그 별명이 그들이 이제 빵재용이 됐는데 그것도 한번 친하시니까 박재용. 아니 그 이병규 측 대변인은 그 사건의 현장에 거의 다 계시네요. 네. 그때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계셨던 그 상황을 좀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10년 흘렀어요 지금. 부산과 예. 광주, 인천 뭐 모두 전국구네. 팬을 갖고 있는. 자, 아니, 사실 뭐 네. 빵은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먹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 아, 빵 먹어도 되는데 언제 먹냐가 참 중요해요. 예. 사실 또 이거에 또 이 사실 먹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날 먹지는 누가 않았는데 먹는 예. 제가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를 또 이렇게 먹지도 않았지만 사실 뭐 빵은 먹으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좀 친숙한 별명이 됐지만 또 그때도 좀 오해를 받았고 뭔가 조금 그 억울하게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병규 측 대변인이 굉장히 박재용 그러니까. 선수를 많이 네. 대변을 해줘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된 게 이병규 얘기는 지금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인기도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병규 측은 인기도가 이제 그런 함성, 프랜차이즈 스타, 그러니까 함성 외에는 없었어요. 뭐 그거고 네. 박재용 측은 이제 야유, 사건, 사건. 네, 빵 이런 점. 네. 쭉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변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박재용 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다 했지만은 박재용 하면은 30-30. 네. 그 호타 준족으로만 따지면은 한국 프로야구는 박재용 이전과 박재용 이후로 나뉜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2번이나 30-30을 더했다. 그리고 팀을 무려 6번이나 우승을 시켰다. 박정훈은 저 현대와 SK로 그렇죠. 오가면서 예. 6번이나 우승을 시켰다. 이걸로 뭐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는가. 뭐 그 뒤에 얼굴이 조금 못생겼고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호타 준족을 가리는 데 있어서 네.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경기 좀 지고 빵 먹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먹었다니까요. 아. 30-30을 열었고 그 시대를 열었고 가장 많이 했다. 팀을 6번 우승시켰다. 그리고 전국 어디나 가도 야유가 있다. 그거 갖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병규 측에게 자유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산 타율 부분도 이병규 선수는 3할이지만 박재용 선수는 2할 8푼대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도루 성공률도 떨어지죠. 거기다가 이병규 선수 지금 현역입니다. 박재용 선수 은퇴했어. 1살 차인데 이병규 선수는 내년에도 지금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볼 수 있고 박재용 선수는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자기 몸 관리도 잘하지만 그만큼 이병규 선수가 더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병규 선수가 앞으로 호타 준족, 특히 우리나라 외야수 쪽에서는 역대 손가락에 드는 외야수가 맞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손가락엔 들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최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병규 박재홍이다. 선수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저는 거죠. 이병규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명심하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